우리가 뒤에서 일반적인 논리니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얘기함에 있어서 테일러 익스펜션 그리고 민밸류 티어렘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펑션이 있을 때 이것의 테일러 익스펜션은 어떤 한 지점을 기준으로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 플러스 그 지점에서의 미분값에 이러한 항을 곱하고 두 번 미분한 값에 뭐 이렇게 하고 무한계 항만큼 더한 거를 테일러 익스펜션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펑션이 있다라 그랬을 때 first order로 approximation 한다 그러면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그 함수 값을 지나면서 그 지점에 접하는 직선 이걸로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방에서는 상당히 함수 값을 잘 맞춰줄 수가 있어요. 비선형성이 크지 않으면. 이런 first 오더까지 고려를 하거나 아니면 뭐 second 오더까지 끌고 와서 approximation을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민밸류 시오렘이라는 것은 간단한 케이스로 x와 c라는 점 사이에 x와 c라는 점 사이에 어떤 b라는 점이 있어서 이 변화율하고 b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은 그러한 b라는 점이 존재를 한다. 라는 게 민밸류 시오렘인데요. 이거는 이제 1차 오더 쪽 민밸류 시오렘인 거고 이거를 n차까지 일반화 시킬 수가 있겠죠? 그게 여기에 적힌 거고 일단 1차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면은 역시 뭐 이런 펑션이 있을 때 여기가 뭐 x지점 여기가 c지점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지점을 연결하는 여기가 fx고 여기가 fc죠? 두 지점을 연결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이 b점이 x와 c점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민밸류 시오렘입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만족하는 어떤 b점이 x와 c 사이에 존재한다. 아까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 했을 때 이 뒤에 더 적혀야 되는 부분은 없어지고 여기가 C였는데 지금 B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테일러 전개를 한 것 중에서 n개까지만 떼온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테일러 익스펜션 한 거에서 n개까지만, n차항까지만 떼오도록 하겠습니다. fx랑 완벽히 같은 건 아니고 근사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다음 CORM은 뭘 얘기해 주냐면 여기가 근사였고 사실 이꼴로 성립을 하려면 테일러 익스펜션에 의해서 여기가 더 무수히 많은 항들이 적혔어야 되죠. 근데 그 부분을 이 미분값을 b라는 지점에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를 이꼴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간단했었던 직선 형태의 민밸류 CORM을 확장한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B라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 B 지점에서 n 플러스 1번 미분했던 값에다가 뭐 이런 것들을 곱하면 그리고 n차항까지의 테일러 익스펜션 거기를 이제 더해주면은 그게 fx를 정확히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이 부분이 mean value CORM입니다. 앞에서 봤었던 저 조건을 증명할 때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ecessary condition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요. unconstrained 문제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고 뒤에 가서 constraint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 fx를 미니마이제이션하는 x값을 찾아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constraint가 없는 un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 fx를 최소로 하는 local optimum point x면 local optimum이면 x이면 만족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로컬 옵티멈이면 만족했었던 조건들을 모아서 보여주겠다. 나중에 constraint 문제 가서는 이런 게 이제 KKT 컨디션인데 그 KKT 컨디션도 결국 로컬 옵티멈 포인트에서 만족했었던 성질들을 다 모아놓은 거다. 자, CORM을 살펴볼게요. 만약 이 목적 함수가 2번 미분 가능하고 어떤 포인트가 있다. 로컬 미니멈인 포인트가 존재했다. 그러면 그 포인트에서 한 번 미분한 값은 0이고 두 번 미분한 값은 positive semi definite이 성립을 하더라. 우선 로컬 미니멈 포인트면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게 성립하지 않다. 로컬 미니멈 포인트인데 이게 성립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가정 때문에 뒤에 가서 모순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틀렸다. 이게 만족을 해야만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일단 민 밸류 시오렘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게 이걸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타우는 0과 t 사이의 어떤 값 t 사이의 어떤 값이고 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엑스스타 근방에서 요거 업데이트하는 사이즈라고 보면은 뭐 거기에 이제 0하고 1 사이의 어떤 값을 곱했을 때 값들은 모두 다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즉 우리 아까의 mean value theorem에 의해서 뭐 이런 포인트 이걸 만족하는 B라는 지점이 X와 X 스타 사이에 있다라고 했죠. 지금 요 X라는 지점이 X라는 포인트가 X 스타 더하기 TP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B라는 것도 여기와 여기 사이니까 지금은 X스타보다 X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X스타부터 시작을 해서 요 타우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되죠.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은 X스타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있는 걸 표현을 하는 거고 요만큼 차이가 뭐냐 지금? 요거와 요거 차이 TP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힌 거예요. 근데 다변수니까 뭐 이런 트랜스포즈가 등장을 하는 거고 이게 성립을 합니다. 성립을 하는데 이 P라는 녀석을 이걸로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 P라는 녀석을 저걸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미분한 게 지금 연속이죠. 왜냐면 fx라는 게 두 번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었으니까. 두 번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한 번 미분한 게 연속이에요. 연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규먼트 값이 요 값이 조금 변하면 값도 함수 값도 조금 변한다는 얘기죠. 뭐 음수였다가 0을 안 지나치고 갑자기 양수가 된다.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얘가 0이 아니라고 지금 가정을 했어요. It is not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양수였다. S스타에서 조금 이동한 얘도 양수 값이어야 돼요. 만약에 얘가 음수였다? 그럼 거기서 조금 이동한 저 그레디언트 값도 음수여야 되죠. t는 그리고 지금 양수 영역에 있고. 그래서 토탈 여기가 항상 음수인 거예요. 음수. 그리고 t라는 것을 충분히 작게 잡아서 네이버후드에 있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t라는 것을 충분히 작게 잡았다는 게 무슨 얘기를 갖고 있느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얘랑 얘의 부호가 같으면서 저 값이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0을 지나치지 않고 바로 뭐 음수에서 양수 영역으로 넘어간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랑 얘의 그 부호는 같으면서도 또 X스타 네이버후드에 있도록 하는 t가 존재를 해요.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요. 요게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t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만큼이 지금 음수였다는 거잖아요. p를 이걸로 세팅을 했을 때 음수이도록 하는 t가 존재했다라는 거잖아요. 즉 얘랑 얘가 지금 민밸류 시오렘에 의해서 이 꼴이 성립을 했는데 요 두 번 뒤쪽에 적힌 게 음수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작다라는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되죠. 근데 X스타가 뭐였었냐면 로컬 미니멈이에요. 로컬 미니멈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순이 생겨버린 거죠. 뭐 때문에 생겼냐? 우리가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던 것 때문에 모순이 생겼다. X스타가 로컬 미니멈이었으면 거기서는 반드시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보인 게 되겠습니다. 우리 아직 안 보인 두 번째 조건을 또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게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시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민밸류 시오렘을 2차까지 확장을 해서 써볼게요.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어떠한 포인트가 있어서 이 이꼴을 만족하도록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우리가 일단 앞에서 뭘 보여주고 왔죠? 얘가 로컬 미니멈이면 이게 성립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꼴 0이 돼서 없어집니다. 일단 나머지 항들만 남아있고요. 나머지 항들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게 positive semi definit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negative definit이라는 거죠. negative definit이라는 거예요. 즉 이건 행렬인데 지금 두 번 미분을 했기 때문에 스칼라 펑션을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행렬이에요. 그 행렬에 임의의 벡터를 곱했을 때 요렇게 하나는 이제 트랜스포즈하고 하나는 그대로 곱하면은 이게 다시 스칼라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스칼라가 나와요. 이 스칼라가 항상 음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행렬이 네거티브 데피니트하다라는 것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음수다라는 거잖아요. 여기가 음수다. 이 X스타 지점에서 요게 음수다죠? 근데 역시나 twice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니까 이 X스타 지점에서 약간 흔들었을 때 X스타 지점에서 약간 흔들었을 때도 여전히 음수로 유지되도록 하는 타우가 존재하겠죠. 타우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X스타의 네이버후드에 있는 t값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음수니까 요만큼이 음수여서 결국 얘가 얘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버리잖아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 모순이 발생했냐?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했다. 이게 necessary condition입니다. local minimum point에 대한 necessary condition이라 함은 그 지점에서의 한 번 미분값이 0이고 두 번 미분한 값은 positive semi-definite하다. 이게 바로 necessary condition이고 특히 이 첫 번째 거를 줄여서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요거는 second order necessary condition.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였던 내용을 가지고서 간단하게 이 gradient descent 메소드를 왜 사용하는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gradient descent 메소드는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탐색하고 있는 x에서 거기서 그레디언트 방향을 계산을 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본다. 다음번은 여길 탐색을 해보는 거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뭐 타우 곱해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이제 많이 스텝을 줄지 그거를 고려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 지점에 갔을 때 이전 스텝에서 우리가 탐색했던 목적 함수 값보다 작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이게 되는 거고 업데이트한 게 이만큼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것과 이게 같다 라고 했었죠. 민밸류 시오렘에 의해서. 근데 우리 지금 P라는 거 업데이트하는 방향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향이라 그랬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 이게 되는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한번 미분한 그레디언트라는 녀석이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타우에 대해서 충분히 작은 타우 값에 대해서 이것에 이제 그 이 부호랑 같은 타우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타우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호랑 이 부호 같으니까 여긴 양수고 t도 지금 양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이만큼 더 작다라는 거예요. 다음 스텝에 탐색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업데이트할 때 이쪽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저 방향으로 업데이트하는 이유는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이 목적 함수 값이 기존 것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고 온 것은 necessary condition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조건이 더 붙어야지 그게 충분 조건이 될 것이냐.
즉, 지금 볼 거는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 포인트가 바로 로컬 옵티멈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충분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함수가 2번 미분 가능하고 어떤 포인트가 존재한다. 거기서 한 번 미분한 값은 0이고 2번 미분한 것은 파지티브 데피니트하다. 파지티브 데피니트하다. 더 정확히 쓰면 모든 벡터 P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한다. 모든 벡터 P. 물론 0이 아니어야 되겠죠? 파지티브 데피니트 하면 그 X는 스트릭트 로컬 미니멈 포인트다. 스트릭트 로컬 미니멈 포인트이다. 역시나 X스타 주변의 점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X스타 지점에서의 목적 함수 값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민밸류 시어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민밸류 시어렘에 따라서 다음이 성립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 한 번 미분한 값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어떤 네이버후드를 잡을 건데 이 X스타 더하기 P가 이 네이버후드에 속하고 이 지점에서의 2번 미분한 것에다가 이제 2번 미분한 값을 봤더니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이 조건이 만족하는 네이버후드를 선정을 할 거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는 요 두 번째 항이 양수여서 얘가 얘보다 크다. 즉 이게 성립을 하는 거죠. 로컬 미니멈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 X스타에서 목적 함수 값이 그 주변 네이버후드에서의 목적 함수 값보다 작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성립을 해야지만 그 포인트가 로컬 미니멈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다. Un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은 이거고 즉 어떤 로컬 미니마이저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 지점에서 한 번 미분한 값은 0이다 라는 거고 Second Order Necessary Condition은 그 지점에서 0이고 두 번 미분한 해시한 정보는 세마이 데피니트하다. 세마이 파지티브 데피니트하다. 근데 이런 점을 찾았다고 해도 로컬 미니마이저다 라는 말은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런 예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발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컨드 오더 네세서리 컨디션이 조금 더 강화가 돼서 파지티브 데피니트하다 라고까지 가야지만 그 컨디션이 sufficient해진다. 즉, 이 positive definite 조건에다가 이게 함께 있어야지 이 포인트가 로컬 미니마이저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unconstrained optimization에 대한 necessary condition, sufficient condition.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옵티멀 컨디션을 만족하는 포인트를 뉴턴스 메소드로 찾을 수 있느냐가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 시오렘 2.20에 나와져 있는 거를 제가 여기로 옮겨 적은 거고요. 이 시오렘을 읽을 때 보면은 일단 옵티멀 포인트는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옵티멀 포인트는 있고 우리가 충분히 가깝게 우리가 옵티멀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가깝게 x0 이니셜 에스티메이트 값을 던져주면은 그 에러가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하고 있는 이 값하고 실제 최저값과의 에러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한다. 쿼드레틱 속도로 감소를 하는 것이 뉴턴스 메소드다.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컨버전스 레이트가 리니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제곱이 아니라 1승인 경우 리니어하다. 컨버전스 레이트가 리니어하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그냥 L을 1이라고 세팅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잘 던져줘서 이니셜 에스티메이트 값을 잘 던져줬다. 충분히 지금 가깝게 던져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가깝게 던져줘서 이 에러 값이 0.9 정도 됐었다. 충분히 가깝게 던져줬으니까. 그러면 이 다음 상태에 갔을 때, 다음 이터레이션에 갔을 때 지금 찾아나가고 있는 이 값이 실제 옵티멀 포인트와의 차이가 이것의 제곱으로 어퍼바운드가 된다. 0.81로 어퍼바운드가 된다. 또 그 다음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 스텝 거에 에러의 또 제곱으로 바운드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겠죠? 이걸로 바운디드가 된다. 뭐 한 0.6 얼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팍팍팍 떨어진다는 거예요. 뉴턴스 메소드는 그래서 그레디언트 메소드보다 빠르게 적은 이터레이션으로 옵티멀 포인트를 찾아줄 수 있는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턴스 알고리즘을 쓸 때 초기 값을 잘 던져줘야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찌 보면은 이렇기 때문에 로컬한 옵티멀 포인트를 잘 찾겠죠. 로컬한 옵티멀 포인트를 잘 찾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로컬에 빠져있지 않고 로컬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글로벌 솔루션, 가장 좋은 녀석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녀석을 찾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등장한 스트래터지들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스트래터지라고 부르게 되고 트러스트 리전 메소드가 있고 라인 필터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니셜 충분히 잘 던져줘야지만 찾을 수 있는 이 로컬에 빠지는 뉴턴스 알고리즘들의 그런 단점을 조금 더 개선을 하기 위한 스트래터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까지 살펴봤었던 거는 이제 un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에 대한 그 옵티멀 포인트에서 만족이 되는 necessary condition, sufficient condition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어요. 그러면 constraint가 포함된 예를 들어서 equality constraint도 있을 거고 inequality constraint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대해서 역시나 옵티멀 포인트가 만족을 하는 컨디션들이 있겠죠.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KKT 컨디션은 그러한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의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이다. constraint optimal 포인트에서 만족이 되는 necessary condition이다. necessary condition이다. 근데 한번 미분한 것만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특히나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un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에 대해서 옵티멀 포인트가 있다면 그 포인트에서 만족하는 컨디션은 이거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이었는데 constraint까지 고려가 되는 경우에 이거에 정확히 매칭이 되는 게 바로 KKT 컨디션이다. KKT 컨디션이다. 풀네임은 세 사람의 이름을 합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이게 어쨌든 KKT 컨디션의 풀네임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 KKT 컨디션을 만족을 했다고 해서 그 포인트가 옵티멀 포인트는 아니겠죠. 추가적인 조건이 더 있어야지만 옵티멀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즉 KKT 컨디션에다가 세컨드 오더 서피션트 컨디션이 붙어야지 이제 로컬 옵티멈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논리니어 컨스트레인트들이 있는 경우 컨스트레인트 퀄리피케이션도 만족이 돼야 됩니다. 어떤 점이 하나 있을 때, 어떤 포인트가 있을 때 그 포인트에서 KKT 컨디션도 만족이 되고 constraint qualification도 만족이 되고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도 만족이 되면 그 포인트는 바로 local optimum이 됩니다. 물론 local optimum 중에서 이 constraint qualification이 만족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 sufficient condition을 적는 거기 때문에 KKT condition, constraint qualification,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까지 만족이 돼야지 그 포인트가 바로 옵티멀 포인트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constraint qualification 중에 하나가 LICQ라고 해서 linear independence constraint qualification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constraint로 적혀져 있는 그 이퀘이션을 선형화했을 때 어떤 벡터 방향들이 나올 건데 그게 서로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 뭐 그런 조건들입니다. 어쨌든 이 KKT 컨디션을 결국 찾아 나가는 것이 뉴턴스 메소드를 활용을 하는 그 논리니어 옵티마이저들이
그 최적해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뭐 constraint가 없는 경우에도 그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을 만족을 하는 포인트가 있고 이 근방에 initial estimate 값을 던져주면은 뉴턴스 메소드에서 뭐 이거 이꼴 0인 지점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거였었잖아요. 이거 이꼴 0인 지점을 찾아 나가는 거였는데 논리니어 프로그래밍 쪽, 논리니어 솔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들이 세컨드 오더 서피션트 컨디션도 만족이 되고 LICQ가 만족이 되는 포인트가 있을 때 이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점을 찾아 나가면 그 솔버가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점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면 그게 옵티멀 포인트가 되겠죠. 요 근방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KKT 컨디션도 요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처럼 어떤 이퀘이션으로 적혀요. 이꼴 0이라고 되어지는 이퀘이션으로 적히고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는 할 거지만 이니퀄리티 때문에 KKT 컨디션에 컴플레멘터리 컨디션이라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퀘이션을 한꺼번에 표현이 안 돼서 어느 순간에는 어떤 이니퀄리티가 액티브 됐다 라고 가정을 하고 적으면 또 이렇게 이퀘이션으로만 적히게 돼요. 결국 이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것을 찾는 그 NLP 솔버도 어떤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지점을 찾아 나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될 게 그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unconstraint 문제의 그 그레디언트 값이 0인 지점 그 조건이 이제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이었는데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될 KKT 컨디션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의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이다. 그리고 그 컨디션은 이니퀄리티 때문에 딱 하나의 뭐 어떤 이퀘이션으로 적히진 못하지만 뭐 컴플레멘터리 컨디션 때문에 그래요. 이니퀄리티 때문에 못하지만 그 이니퀄리티 컨디션이 액티브 됐다, 인액티브 됐다. 혹은 그 이니퀄리티 컨디션을 목적 함수로 올려버림으로써 이퀘이션으로 적어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 놓고 이걸 만족하는 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NLP 솔버가 최적해를 찾아주는 방법이다. 앞에서 이제 뉴턴스 메소드, 뭐 컨버전스 얘기를 하면서 이미 최적점이라는 것은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이 만족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근방에서 좋은 에스티메이트 값을 던져서 결국 이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만족하는 점을 찾아가면 그 X스타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NLP 솔버에서도 이미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을 만족하는 포인트가 있고 그 지점에서 constraint qualification까지 만족을 했다. 그런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좋은 초기에 initial estimate 값을 던져주고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점을 찾아 나가면 걔가 바로 옵티멈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un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죠.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거를 constraint로 문제로 확장을 했을 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constraint가 있는 논리니어 프로그래밍 솔버가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